네, 인터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전화로 연결해 있는데요.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디가 계신가요? 지금 계양에서 네, 지금 합동유세 준비하면서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지역구에 계시는 거군요. 그럼요. 네. 네, 좀 전에 김기현 의원도 그런 지적을 하던데 국회의원 선거에 왜 나왔냐, 뭐 방탄 아니냐, 뭐 이런 언론 보도도 꽤 있었고 또 여당의 공격도 좀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주변 참모라고 할까요? 가까운 분들은 많이 만류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네. 당의 요청이 강력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왜 나왔나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김기현 의원식 어법에 의하면 네, 대선에서 지면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박을 치러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그리고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슬퍼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어려워진 것도 역시 대선 패배의 후폭풍인데 거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제가 저 일신을 보존하자고 안전거리 유지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게 과연 타당하냐. 저는 정치는 책임이라고 보고 여당 입장에서는 제가 출마하는 게 뭐 싫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겠지만 저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던 지금도 밥을 못 먹겠다, 숨을 쉬기 어렵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재결집의 계기도 될 것이고 단 한 표라도 선거에 도움되는 건 사실이고 다만 저는 정치적 위협을 겪게 되겠죠. 저는 변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또 우리 당원 또 지지자 여러분들에게는 훨씬 더 여론조사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닌 기자고 생각했고 비겁한 획기보다는 위험하지만 무한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선택을 했다. 당이 요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다 하더라도 방탄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설명이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이제 국민의힘이 대도 않는 그 엉터리 고발해놓고 네. 제가 그 수사를 뭐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무 내용도 없는 엉터리 고발이고 빈총이기 때문에 방탄이 필요 없죠. 대장동에서 업자 도와주고 돈 받고 뇌물 받고 공범 노릇한 것도 국민의힘이고요. 네, 뭐 곽상도 의원 같은 네. 저는 공공회수하느라고 그들하고 싸운 사람 아닙니까? 그 방탄이 필요할 리도 없고 성남FC는 국민의힘이 고발했는데 성남 산하기관 예산 지원되는 성남 시민축구단이 광고 수주한 걸 제가 무슨 후원받은 것처럼 엉터리 고발했거든요. 네. 그 3년 7개월 동안 탈탈 털었는데 무혐의 났지 않습니까? 다시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2번이나 쇼를 하던데 거기에 왜 방탄이 필요하겠어요? 아니 또 뭐 사람들은 흔히 그냥 뭐 SNS 상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 출신이었고 또 법무부 장관도 그러니까 틀림없이 무슨 이재명 화의 같은 거 들고 있고 뭐 그런 걸 흔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흔히 뭐 식사 자리에서도 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류의 얘기들을.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네. 10년 이상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탄압을 당했고요. 성남시장 하면서 8년 넘도록 4일에 3일을 압수수색 감사 조사 수사 받았는데 한 개도 걸린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하나도 걸린 게 없다. 그럼요. 네. 뭔가 있었으면 이 먼지털이에 당하지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하다 안 되니까 성남FC를 4년 가까이 털었는데 지금 5년째 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도 사실 청렴하게 행정했고 방탄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최근에 그것도 안 되니까 이상한 것도 만들었잖아요. 국고손실죄. 네. 남경필 지사 때 있던 의전요원 총무 공무원 계약직 이 빈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공개 경쟁 채용을 누군가가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채용된 사람이 근무하면서
일을 하다가 개인적인 부탁 몇 가지 들어줬다. 이게 그 사람이 몇 년간 받은 월급을 국고 손실을 입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도 국민의힘이 고발한 거예요. 네. 그렇게 써가지고. 이러고 그거 피의자다. 고발했으니까 피의자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가 그거 피하러 갔다. 그걸 왜 피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방탄 네. 얘기는요. 네. 뇌물 받아먹고 부정불법 부패 행위 저지르는 국민의힘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저처럼 깨끗하게 정말 온 동네에 탄압받으면서 살아온 정치인한테는 깨끗하기 때문에 전혀 필요 없고요. 네. 내가 불체포 특권 제한하자, 면책 특권 제한하자 제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빨리 정해주시면 저희가 국회에서 처리한 게 가능할 겁니다. 총 맞을 일이었기 때문에 방탄 필요 없다. 그거는 가짜 총이니까요. 네, 가짜 총이니까 어쨌든 그렇다. 예를 제가 하나만 더 들면요. 네. 얼마 전에 저를 또 고발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요. 그렇죠. 민영화 한다고 말한 일이 없는데 왜 민영화 저지 운동 한다고 그러냐.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고발을 한 게 아니고 고발 의뢰를 했어요. 네. 당을 비판하는 거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해당이 안 됩니다. 아예. 아, 그렇죠. 민주사회에서 그런 비판들을 그러니까, 해야죠. 근데 그 네. 고발 의뢰를 한다고 쇼를 해놓고는 고발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이재명이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곧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거다. 그거 피하려고 또 수사 받고 있어서 그거 피하려고 면책 부재부 특권 활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아주 후보 나쁜 근데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 뭐 정치를 제가 뭐, 고발을요. 네. 한 100건 넘게 당했습니다. 100건.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일하려고 시장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또 지금 국회의원도 하겠다는 거일 텐데 네, 네. 방어하는데 역량을 많이 기울여야 되네요. 지금. 돈 많이 들었죠. 전에도 그 말도 안 되는 무슨 멀쩡한 형님을 강제권 시키려고 그랬다. 네. 뭐 선거법을 위반했다. 결국은 제가 무려 2억 5천만 원이나 변호사비 들여서 다 무죄 받았지만 돈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무슨 변호사비 대납했다고 또 고발하고요. 사실 뭐 있기만 하면 고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를 고발 많이 당한 사람 만약 많은데 기회를 드리면 일각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한쪽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되니까 공격하는 차원에서 그런다 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고발해놓고는 고발당했다고 비난하는 게 이런 걸 마녀 사냥이라고 합니다. 네네. 마녀가 아닌 걸 증명하게 요구하잖아요. 너 마녀 같다. 아침에 밥 먹는 자세 보니까 마녀 같다. 전심 때 어디 길 걷는 모양 입은 마녀 같다. 이런 식으로 마녀 사냥을 하는데 이게 국민의힘의 그 부도덕함이나 그 추악함, 악랄함을 보여주는 거죠. 고발해놓고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수사받는 피의자라고 비난하고 그거 방탄하려고 그런다. 고발해놓고 고발당했으니까 문제다. 오물을 뒤집어 씌워놓고 오물 썼으니 문제다. 정말 이거는 언론들이 밝혀줘야 되는 거죠. 너 왜 그리 고발 많이 당했냐 할 것이 아니라 네. 고발을 잘못된 엉터리 고발, 예를 들면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의뢰했다는 이런 엉터리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충분히 자정을 해줘야 됩니다. 정말 너는 왜 그리 고발 많이 당했냐 할 게 아니고 때린 사람을 왜 때렸냐고 해야지. 너는 왜 그리 많이 맞냐, 맞을 짓 한 거 아니냐, 이거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네, 문제입니다. 이재명이란 정치인에 대한 견제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네, 그때 대선 때도 수없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고발 음해를 하다가 그래서 우리 개딸이라 불리는 20, 30대 여성들이 너무 많이 속아서 이재명 무슨 아주 정말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네. 선동에 속았다 이 생각을 하면서 완전히 반대로 돌아서 그러면 그동안 내가 속았던 게 미안하다 이런 태도겠군요. 되면 네. 그러다가 나중에 꼭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 절박하다. 절박체명 이런 피켓을 들게 된 거였죠. 그런데 전 좀 이렇게 의아한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고발을 많이 당하고 이를테면 핍박을 당하면 네. 좀 이런 거 하기 싫어지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어떻게 버티시고 왜 또 국회의원 나오시고? 네. 당연히 지치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나 제가 지치는 게 그들 기득권자들이 원하는 바 아닙니까? 원하는 바다. 네. 제가 이 사회, 이 언론,
그다음에 권력에 속아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민주로 알고 제 입으로 그들을 비난했잖아요. 2차 가해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요. 네. 네, 어릴 때죠. 대학 가기 전에. 근데 그 경험 때문에 제가 제 인생을 통째로 이제 공익적인 삶을 살려고 바꿨는데, 그 후로 제가 사회에 좀 공정한 세상 만들고,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 노리는 투기 세력들하고 싸우다 제가 구속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제 이 사회 기득권들하고는 거의 원수가 되다시피 해서 뭘 하더라도 공격을 당하는데, 제가 포기하면 지금까지 제 살아왔던 인생은 뭐가 되겠습니까? 물론 힘들죠. 괴롭고 지금도 변호사비 들지요. 시간 낭비하지요. 대도 않은 건 고발해가 압수수색 한다고 명예훼손 하지요. 그러나 한 번도 걸린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네네. 수없이 고발당하지만 지금 아마 우리 앵커께서도 기억하겠지만 변호사비 냈다, 30억 뇌물 받았다. 그 얼마나 난리였어요. 대장동에서 뭐 네네. 해먹을 것이다. 하나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장동에서는 뭐 상당히 수천억 정도 해먹으신 거로 들리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제가 살아남았겠어요. 네. 김만배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개 XX 공산당 같은 누구누구. 네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꼼짝없이 5천억 넘게 뜯겼기 때문에 정말 난놈이다. 그런 얘기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언론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좀 규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한국 언론이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데 약간 기울어진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요 정당에서 네. 지방선거가 이제 새 대통령 취임 직후에 열리는데 그런 강력한 요청을 안 했다면 지금 이 순간 뭐 하고 계실까요? 뭐 수사 준비 계속 하고 있죠. 아 그래요? 아니 뭐 아니 어디 산에 가서 닭 키우고 이런 거 안 하고요? 네. 저는 정치 문화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과거에 닭을 치거나 아니면 외국 가거나. 네. 외국 가는 분들은 일종의 상징 정치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영국 가시고 이런 거요. 네. 뭐 실적이 있죠, 쉽게 말하면. 네. 그러나 그 후에 여러분들은 상징 정치를 이미지, 뭐 인지도 이런 것들이 큰 포션을 차지했는데 비중을 차지했는데 저는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현장에서 실적으로 사실은 저의 정치적 비중을 키워왔던 사람이라 아무것도 안 하고 외국 가면 아마 금방 잊혀질 겁니다. 상징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적 현장 정치를 했던 거니까요.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뭐 피할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언제나 비주류로 위기 속에서 살았고 또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지금까지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국면도 비겁하게 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책임을 다하자. 죽고 살고는 국민이 정하지 않겠냐. 국민을 믿자, 집단 지성을 믿자. 사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지금도 저는 아마 일부에서 뭐 별로 도움도 안 되네라는 말씀은 있는데 아 지방선거에 별로 도움도 안 된다. 네. 사람도 있고 도움된다는 분도 있고 그러나 당내에서는 도움된다는 얘기가 훨씬 더 많죠. 현장에서 그걸 느끼니까요. 그런데 그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고 만약에 이재명이 나오면 지일선거를 확 이겨버려야 되는 거냐 그런 기대를 한다면 기대에는 못 미친 게 맞겠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대선 1년 후의 선거도 지방선거도 이게 전패하는 판인데 이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네. 빠졌잖아요, 군팀이. 대선 끝이고 대통령 취임하고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가 지금 이 정도 버티는 것도 사실 상당한 좀 예외적 상황 아닌가요? 그게 뭐 저 이재명의 유일한 뭐 덕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당원으로서 지금 지방선거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네. 상당히 말하기는 낯간지럽고요. 네네. 조금은 도움이 될 네, 거다. 조금 기대하고 있다. 뭐 좋습니다. 인천 이런 데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방선거 얘기를 좀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 일단 시장하고 도지사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역 일꾼이 왜 중요한지는 누구보다도 확실한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자 막상 해보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단체장으로서요? 아니면 국회의원? 아니요, 단체장으로서. 단체장으로. 그동안 하셨으니까. 네. 단체장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기획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가 있죠. 그것만 해도 성남시가 국힘이 재선하면서 정말 집권했던 8년보다는 제가 집권했던 8년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냈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를테면요? 뭐 빚을 대규모 5천억 이상 갚는다든지, 네. 또는 새로운 정책, 뭐 3대 무상 정책 이런 거, 또는 예산 절감을 통해서 시민들의 복지를 확대시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대선 후보로까지 호명되고 경기도지사까지 됐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3년 만에 전국 최고로 평가되는 고정 만족도에 자신감도 갖게 되고 기속감도 갖게 됐다. 뭐 정책들이야 뭐 많이 아시죠. 재난지원금도 저희가 3조 원 가까이 빚내지 않고 세금 더 걷지 않고 지급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들은 못하는 거지만, 그래서 소상공인 살고 배달 특급으로 예를 들면 플랫폼 독점도 견제하고 뭐 계곡도 정비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단체장이 네. 거죠. 단체장이 어떤 사람이냐, 또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전혀 다른 크게 결과를 바뀔 수 있고 전혀 다른 삶도 가능하다. 네. 내가 해봤다. 대통령이 되면 네.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겠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저한테 기회를 주셨지만 저의 부족함 때문에 사실 실현되지 못해서 언제나 안타깝고 죄송하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단체장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국회의원을 하셔요, 그렇죠? 사실 그런 논의가 당내에도 있었습니다. 네네. 당내에서는 경기도지사로 제가 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뭐 사실 그런 요구도 있었고요, 초기에. 네. 그 이전에는 서울시장 선거를 담당하는 게 어떠냐. 그게 민주당이나 우리 진영에 기여하는 거 아니냐 논란도 있었는데, 제가 이사를 선거 끝나고 4월 말까지 가야 되는데, 그 이사를 갈 수, 3월 말까지죠? 네. 서울시장 출마하겠다 이사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의 제출만 문제는 제가 대선을 나가겠다고 중도 사퇴를 했는데, 다시 되돌아가는 게 이게 타당하냐. 아, 도민들에게 좀 면구스러운 측면이 있다. 네. 저도 사실은 뭐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닌데, 네. 정치 도의상 그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쨌든 저는 쉬고 제 개인적인 위험을 회피하면서 재충전하고, 또 지방선거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좀 거리를 유지하자, 이런 입장이 좀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당의 요구, 또 저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선거 예측이 너무 나쁘고 당 지지율 떨어지니까 뭔가 책임져야 된다고 해서 이런 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럼 국회의원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지방선거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그리고 거기에 이 역할이 가장 총괄선대위원장 겸 직접 선수로 출마하는 게 더 낫다, 이 판단을 이제 당이나 저는 하게 됐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냐는 측면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는 지역에 관한 문제인데, 경기도 그리고 성남시를 바꿨던 실력과 실적을 계양과 인천을 위해서 한번 발휘해서 다시 추가적인 실적을 만들어내자. 그건 지역에도 도움되고 저의 정치적 이력에도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계양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 김포공항 이전 축소 또는 폐지 문제를 고민하게 됐고, 이게 대선 공약으로 검토됐던 것인데 당내 일부 반론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어떤 반론입니까? 그것은 국민의힘의 이를테면 비판하고도 고요. 당내의 김포공항 이용 편의도 중요하다. 네. 단기적으로. 뭐 그런 논란이었는데요. 그러나 유럽에서는 이미 그 단거리 국내선 항공 폐지가 법안으로 의결까지 되고 있고, 탄소 제로 사회 대비를 위해서는 고속철을 이용하는 것이 20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빠르고 싸고 안전하고 그런 데 바뀐다. 그러니까 김포공항도 이제는 일부 기능은 인천공항으로,
일부는 축소하는 쪽으로 가면 거기를 수도권 서부 대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계양, 김포, 강서에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250만 정도가 혜택을 본다. 이런 이제 정책을 저희가 낸 거죠. 계양이 발전할 핵심적인 기회를 만들고. 그게 제주도민을 괴롭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또 국힘에서는 하던데요. 네. 제주도에서는 양론이 있습니다. 네. 해저터널로 연결할 경우에 섬의 특성이 사라진다는 주장도 있고, 또 용이한 접근로를 확보하기 때문에 더 낫다는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김포가 아니라 인천에서도 얼마든지 제주도로 갈 수 있죠, 단기적으로. 그런 논란들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시간으로 따지면 해저터널 고속철이 훨씬 빠릅니다. 탑승 또 이런 수속 절차 이런 거 다 감안하면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길을 만들어내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인천이 정말로 잠재력이 많은 도시인데 언제나 수도권에서는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성남시 경기도를 바꾼 것처럼 계양과 인천을 바꿔서 실력을 발휘하고 국민들께 진짜 실력 있다. 다른 기회를 줘보자. 이런 요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저는 대선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에서는 많은 공약들을 내는데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의회 다수당으로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저는 대선 때도 이미 말씀드렸는데 대선의 결과가 어떠하든 압도적 다수당 민주당과 함께 국민께 약속드렸던 정책과 법안들을 만들어서 입법권, 국정감시 견제 권한으로 약속들을 상당 부분은 할 수 있는 걸 지켜내겠다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이재명 후보님. 근데 이런 사실 김포공항 문제라든지 또는 뭐 계양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강서구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네, 김포도 있고 하니까 이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또 수도권만이 아니라 뭐 전국이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님 관련해서 정책에 대한 얘기보다는 뭐죠? 손가락으로 나 죽는다 이런 거 벤치 위에 올라갔다 이런 게 자꾸 언론에 유포되는데요. 이거는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기울어진 운동장, 어떤 비정상적인 언론 환경 이렇게 네. 말 수 없죠. 보도량 비교를 해보면 9대1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9대1이라는 게 어떤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나쁜 이야기는 9를 보도하고, 네. 내 나쁜 얘기는 1만 보도한다. 그런 거죠. 그 외에 그것 때문에 대선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고쳐야 될 기득권의 적폐의 일부이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넘어야 될 기득권의 벽이다.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조차도 넘을 만큼 영향을 키우고 이런 왜곡, 과장, 선동, 조작 하다못해 2월 달에 자른 가로수도 이재명이 대선 후에 선거 사무실용으로 잘랐다 이런 가짜뉴스가 지금도 굉장히 그 선거 사무실 앞에 가로수 자른 게 이재명 후보가 간판 잘 보이게 하려고 자른 게 아니라는 거군요. 2월 달에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 입주하기도 전이에요. 2월 달에 잘랐다니까요. 2월 달은 선거 나갈 거라고 상상도 못 하던 때, 네, 대선 끝나기 전에. 막판인데 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앞날을 내다보고 잘랐군요, 그럼. 네.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것조차도 네. 클리어 딜이잖아요. 쉽게 네. 안 돼. 계속 보도하고. 네,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시거나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언론 환경이죠. 이게 그러면 언론들이 그런 걸 다시는 미안하다 그래야 되고 정정 보도 내야 되는데 네. 그냥 예를 들면 상대 후보가 아니다. 고발 당해놓고도 허위로 고발한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그거 열심히 써주고. 알겠습니다. 이재명은 안 써버리고 이러니까 상당수는 그렇게 아는 거죠. 네. 오늘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선거 끝나면 스튜디오로 한번 모실게요. 그래요. 네, 대답하셨으니까. 네, 하여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 최선을 다하겠고요. 네네. 투표하면 이긴다. 네네. 이기울 지방선거에는 별로 의미 없다. 네. 정세균 후보
그랬고 오세훈 한명숙 서울시장 선거가 그랬다. 투표하면 이긴다. 꼭 투표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